기말고사 내신 대비 모의고사 1회 고난이도 문제만 같이 풀 건데요. 14번입니다. x세제곱은 1의 한호근은 오메가라고 그랬을 때 오메가 뭔지 알죠? 요거에 대한 내용.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 요거 유도하는 거 다 수업 시간에 했죠? 좀 결과만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사실은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1.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기억은 맞다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냐 물어보는데, 자, 우리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한 거 여기 1이라는 거 알죠? 근각계수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까지. 자, 그럼 이 둘을 연관지어서 나는 요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메가의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오메가 제곱을 곱해봐.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건 1이니까 곱해봤자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디귿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디귿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찾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두 가지 정도 보여줄게요. 첫 번째, 오메가는 요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이거를 양변은 오메가로 나눠요. 오메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반은 0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요건 어떻게 찾냐 이거죠. 요거는 오메가 제곱이 아까 요 오메가 바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고 얘도 오메가 바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메가 바는 요 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오메가 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바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요거는 1과 1분의 1의 더합 합이니까 2죠.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알 텐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1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죠? 그래서 요건 1제곱과 똑같죠? 더 이상 선생님 안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면 이 3개 더해서 6이에요. 그 다음 사이클 3개 더해서 6, 그 다음 사이클 3개 더해도 6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의 9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9제곱분의 1에 제곱까지 더한 게 6이 3개라 18이야. 그럼 요거 한 번 더 더해야 되잖아. 요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18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19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알아내는 거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의 근이니까 오메가로 나눠서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오메가 분의 1을 실제로 구하면 오메가 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쪽으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죠.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는 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여기서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하자면 요거를 근각계수로 구할 수 있어요. 더한 거랑 곱한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가 오메가 바였죠. 얘는 뭐예요? 오메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죠. 그럼 요것도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요 절대값이 포함된 요 두 부등식이 있죠. 요 두 부등식의 해가 일치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조금 여러분이 풀기 어렵다면 아래에 있는 건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건 x-2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하면은 x-2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3과 x가 7 사이. 뭐 이렇게. 그죠? 뭐 의미를 보자면 이거죠. x와 2 사이의 거리가 2로부터 x라는 점은 거리가 5보다 작은, 즉 2로부터 거리가 5보다 작다는 거 5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7, 5만큼은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이 이거구나. 오른쪽으로 5만큼 가면 7, 왼쪽으로 5만큼 가면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과 7 사이에 있으면 2로부터 거리가 5보다 작은 점들이 모인 이 구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위에 걸 이제 잘 풀라는 거잖아요. 위에 걸 잘 풀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부등식을 구간에 따라 다 푸는 거. 요거는 좀 패스할게요. 여러분 많이 해봤을 테니까. 두 번째, 요 위에 있는 걸 그래프를 그려서 요 좌변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우변에 있는 것보다 작은 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찾으면 그게 바로 요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얘를 풀겠다 이거야. 그럼 얘는 x가 0하고 a 기준으로 절대값 풀리는 게 다르잖아요. a는 양수니까 a가 더 커요. 0보다는.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 나눠서 합시다.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0하고 x가 a 사이에 있을 때 0보다 크거나, 세 번째 a보다 x가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번 나눠서 함수 왼쪽식만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거야. 나는 구간마다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자, 이때는 둘 다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예요. 저 왼쪽 좌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에 거는 양수고 뒤에 거는 음수니까 a로 나와요. 뒤에 거는 둘 다 양수일 때죠. 둘 다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a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자, 요게 x축, 요게 y축이라고 한다면 0보다 작은 데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거든요. 그러면은 0일 때 값은 a야. 그러니까 a는 양수니까 이쯤이라고 치면은, a가 양수면 이쯤이라고 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구멍이 뚫리긴 해요. 안 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는 a로 가래요. 이거는 그냥 a라는 값으로, y가 a로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여기 색칠이 되면서. 그래서 뭐 이쯤이 a. x가 a인 게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뭘 그리래요? 2x-a거든? 얘도 경계를 보는 게 좋아요. 여긴 구멍 뚫려 있어요, 지금. a 안 보니까. 경계니까 a를 집어넣으세요, x에. a를 집어넣으면 2a 빼기 a니까 a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a일 때 값이 a고 연결이 되고 2x니까 기울기 2짜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랬을 때 b 플러스 1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b 플러스 1이라는 건 y 값이 b 플러스 1이니까 이런 가로선이 돼요. 그런데 b가 a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b 플러스 1은 a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a라는 선이 이거잖아. 이거보다는 위쪽으로 그려지니까 b 플러스 1을 그리면 요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됐나요?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빨간 선보다 왼쪽에 있는, 즉 하얀 선이 왼쪽이고 빨간 선이 오른쪽이죠. 빨간 선이 더 위에 있는, 그쵸? 등호도 안 되죠. 그거는 2점.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 모르는 2점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나도 모르는 2점. 요렇게 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겠죠. x의 범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3과 7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과 7. 네, 여기가 마이너스 3과 7이. 자, 그럼 이제 a, b를 구해야 되잖아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방법. 풀이1이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 여기다 마이너스 3 주면 6 플러스 a죠? 6 플러스 a가 뭐여야 돼요? b 플러스 1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7일 때 함수값,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걔는 7 여기다 집어넣으면 14 마이너스 a야. 14 마이너스 a. 요것도 뭐여야 돼요? 함수값이 b 플러스 1. 네, 이렇게 해서 연립하면 a, b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같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아마 선생님 기억에는 4가 나오고요. 4 아무데나 대입하면 b는 9 나오죠. 그래서 2a 플러스 b니까 답은 17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요거 연립할 때 사실 연립 안 하고 요 그래프 보고 찾았거든요. 두 번째 풀이가 이거예요. 풀이라고 쓸까요? 조금 눈이 있으면 보일 것 같은데, 요 0부터 a에서는 함수값이 a고 그 앞뒤로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기울기가 2짜리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요. 좌우 대칭이 어느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냐면 여길 가운데로 딱 접으면 똑같겠죠. 즉 여기는
0과 a 가운데, 즉 2분의 a야. 2분의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과 7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같이 벌어지고 여기도 y값이 똑같잖아. 그 말은 x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차함수 대칭성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좌우가 같이 떨어져야 돼. 그 얘기를 생각하면 2분의 a는 뭐여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3과 7의 가운데. 그래서 둘의 중점을 구하죠. 둘이 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잖아요. 2분의 a가 2, a는 4 이렇게 되고, a가 4인 거 알았으면 7 집어넣었을 때 값은 여기다가 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b를 구하는 건 이렇게가 첫 번째. 그렇죠? 또 이런 기울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y좌표가 4잖아 지금. 그치? 4,4야. a가 4면 a가 4인 거 아는 친구들은 이게 4,4죠. 4,4. 근데 얘가 기울기가 2짜리거든. 그럼 x 3 증가할 때 y는 6 증가하죠. 그럼 y가 4면은 여기서 y는 뭐가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그래서 b 플러스 1이 10이다. 그래서 b는 9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2다. 얘가 2기 때문에 a가 4잖아요. 그걸 좀 빨리 캐치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 부등식의 의미 자체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x가 2에서 거리가 5보다 작은 부분.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x는 있을 거란 말이야. 저 범위를 찾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2로부터 거리가 5보다 작게 떨어진.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3과 7이라는 요 답 있잖아. 밑에 거 푼 거. 이거는 이 가운데가 뭐여야 되겠어? 2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리가 5보다 작은 애들. 그러니까 여기가 2고 그래야 5보다 작은 쪽, 5보다 큰 쪽.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저 부등식의 의미로 봤을 땐. 그래서 답은 17이니까 3번이, 보기에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fx가 이차함수일 때 가조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나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2x-3분의 26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때 f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둘이 빼봐라 이거죠. 자, 이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들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런 거에서 막히면 안 돼요.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은 바로 뭘로 보여야 되냐면 이 방정식, 그냥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이지만 부등식의 풀이는 결국 둘 사이로 나왔다는 건 이거는 0,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거는 0 했을 때 근이 뭐하고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7이랑 9라는 거죠. 그렇게 방정식으로서 바로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f 2분의 1-x는 0. 이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다? 마이너스 7이랑 9다로 여러분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이라는 건 x에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성립하게 하는 값이잖아요. x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f 2분의 8이니까 4예요. f4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또 9를 집어넣으면요. f-4죠. f-4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f5를 찾아야 되기도 하고 이 부등식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엔 fx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fx는 f4가 0이고 f-4가 0이야. 그리고 2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fx는 0은 2차 방정식이고 그 방정식의 두 근이 4랑 -4니까 요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은 fx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최고창 a, x-4, x 플러스 4.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식을 써주는 게 가에서 여러분이 해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를 보면 되죠.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성립한다. 자, 그러면은 2x 빼기 3분의 26까지 넘어가서요. fx식, 나식을 한번 볼게요. fx가 요거잖아요. 이거 전개해버리면 ax 제곱 마이너스 16a 2x 마이너스 3분의 26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라는 거죠. 자, 넘어오세요. a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a 플러스 3분의 26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항상 그래프를 6개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되죠. 1, 2, 3, 4, 5, 6 선생님 항상 6개 그림 그려주죠. 그랬을 때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한다는 게 이런 부등식을 푼다는 게 원리가 뭐냐면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y 값을 구했을 때 이걸 y는으로 해서 함수를 그린 거잖아. y는으로 그렸을 때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즉 x축에 있거나 x축 위에 있는 것들만 존재하는 그림. 1, 2, 3,
4, 5, 6 중에 몇 번이에요? 1번과 2번이 우리가 찾는 그림이다. 이럴 때만 이걸 풀었을 때 모든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 1, 2, 3번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크면서 뭐가 돼야 돼요? 근이 몇 개여야 돼? 근이 없거나 하나. X축이랑 안 만나거나 만나는 경우. 1번이 X축 위에 있다고 0보다 크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판별식이.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이랑 안 만난다. 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16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6A.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풀기 위해서 3을 곱해서 쓰면요. 48A 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선생님 컨닝을 좀 할게요. 8분의 3 6A 8A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여기다 1 붙여주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8A니까 마이너스 26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근이 6분의 1하고 8분의 3이잖아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8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A가 0보다 크다랑 겹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는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F5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F5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 게 애초에 A가 안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F5를 구해볼게요, 이제. F5는 fx가 이거니까 5 집어넣으면 1, 9, A니까 F5는 9A예요, 지금. 그러면 9A의 최대 최소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9배씩 해서 보면 되죠? 9배씩 해서 약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둘이 빼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 약분했다 다시 분모 맞추려면 통분해야 되거든? 그냥 9 곱한 다음에 빼기를 해볼 거야. 자, 9 곱하면은 9A는 어때요? 8분의 27, 6분의 9. 그래서 최대는 9 곱하면 8분의 27과 6분의 9를 빼겠죠? 그래서 M은 8분의 27, M은 6분의 1에다 9 곱했으니까 6분의 9죠? 자, 둘이 빼라는 거죠? 24로 통분하면 24로 하지 말고 얘를 여기서 2분의 3으로 봅시다. 여기서 약분하면 되죠? 2분의 3으로 쓰면 8로 맞추면 되잖아? 8분의 10이죠? 8분의 27에서 8분의 10이 빼니까 얼마? 8분의 15? 그래서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요 6개의 우리가 있어요. 6개의 우리에 6마리의 이제 동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다 종류가 달라요.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원숭이, 곰. 이렇게 6개의 종류를 다 집어넣을 건데 한 마리씩. 호랑이랑 사자랑 원숭이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요. 거기 문제를 좀 선생님이 여기 적을 땐 생략했지만 이 좌우로든 위아래로든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호랑이랑 사자랑 원숭이는. 그러면 이 셋을 이웃하지 않게 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머지 동물들을 막 마음대로 집어넣고 남은 자리에 집어넣는다. 일렬로 나열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자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호랑이랑 사자랑 원숭이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저기다 집어넣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나눠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호랑이랑 원숭이랑 사자 맞죠? 호랑이랑 원숭이랑 사자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자, 첫 번째 호랑이를 집어넣으세요. 호랑이를 집어넣고 뭘 집어넣건 상관없거든? 그러면은 그냥 집어넣는 건 나중에 3팩으로 하면 되니까 어떻게 몇 번에 들어갈지만 골라볼까요, 자리를? 자, 만약에 1번에 세 종류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종류는 2, 4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3, 5, 6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 3, 5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한 가지 있어. 그 세 동물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또 1, 3, 7 이렇게 넣는 것도 하나 있고요. 7이 아니고 6이죠. 이렇게 지금. 이해가 나요? 그 다음에 1, 5, 6 저기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는 다른 동물들이 들어가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끼리의 자리를 골라주면 노란색으로 고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나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1에 누군가를 반드시 넣었을 때잖아. 1에 누군가 들어간다면 나머지가 3, 5에 들어가거나 3, 6에 들어가거나 5, 6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만약 2에 만약에 한 동물이 들어가면
나머지 하나 호랑이가 2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자랑 원숭이는 이웃하면 안 되는데 1, 5, 3에 다 못 들어가면 4, 6에다가 이 두 마리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웃하죠. 2에는 누구 들어가면 안 돼. 마찬가지로 4에도 누구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3에 이제 누군가를 하나 집어넣잖아요. 호랑이를. 1에 안 들어가게 하면서 1에 들어가는 건 다 했으니까 3에 집어넣으면 아까 여기서도 봤겠지만 3에 집어넣으면 이제 5, 6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요 한 가지 더. 그래서 내가 동물들을 이웃하지 않게 넣는 방법, 세 종류의 동물을 이웃하지 않게 넣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마다 나머지 배치하면 되죠. 이 자리를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찾으면 사실 쉬워요. 자, 세 종류의 동물을 3군데에 집어넣을 거죠. 이거 몇 팩? 순서 나열하는 거 3팩. 동물들 자리 잡는 거, 호랑이, 사자, 원숭이 자리 잡는 게 3팩. 곱하기 나머지 동물들 나열하는 게 몇 팩? 3팩. 이게 이 케이스로 구하는 경우에 쓰고요. 요 4개도 어떻게 써요? 다 같겠죠. 그래서 이런 게 총 몇 번 있다? 4번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팩 3팩 곱하면 6, 6에 36이잖아요. 거기다 4 곱하니까 144. 144가 답으로 나오게 돼서요.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B 행렬에 대해서 문제를 다 안 썼네요. A 더하기 B가 단위 행렬이고 A 곱하기 B도 단위 행렬이래요. 자, 그랬을 때 A를 거듭제곱을 50제곱까지 더하고 B도 거듭제곱을 50제곱까지 더하면 무엇이냐 물어봤죠? 자, 선생님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연립 방법이 A, B가 단위 행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A, B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내가 A를 곱해볼게요. 앞쪽에 A를 곱하면 어떤 게 나와요? A제곱 플러스 AB는 A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앞쪽에 양변에 행렬 A를 앞쪽에 곱하면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는 A 이렇게 나오죠? 난 A를 바꾸고 싶거든요. A를 바꾸고 싶으니까 A제곱. 근데 이게 넘어가면 A-2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별로라 A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0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보는 친구는 이제 좀 아는 게 있을 텐데 요거 앞에 뭐가 곱해지면 A 플러스 2가 곱해지면 이거 곱하면 뭐가 되죠? A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니까 2. 요게 영행렬이라는 거잖아. 그럼 A 세제곱은 뭐라는 거죠? 마이너스 2. 선생님 요 빨간 줄 진짜 확실한가요? 얘네들이 곱했을 때 곱셈 공식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돼요. A들의 곱과 단위행렬의 곱, 자기 자신의 거듭제곱과 단위행렬을 껴서 곱하는 거는 곱셈의 교환 법칙 마음대로 써도 되죠.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 6제곱은 뭐겠어요? 2예요. 그리고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중간을 다 채우면요. A 4제곱은 마이너스 A야. 그렇죠?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A 하나 더 곱한 게 이거죠. A 5제곱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요런 규칙으로 가게 됩니다. 자, B도 당연히 어떻게 써요? 같죠? B 얻어내는 거 쓰기만 할게요. 자, A, B는 2니까 오른쪽에다가 다 B를 곱해봐. 그럼 여기에 A, B가 생긴단 말이야. 그쵸? 자, 오른쪽에 B를 다 곱하면 양변의 오른쪽에 자, 요게 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단위행렬. 그러면 B 넘어오면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단위행렬 나오면 저기서랑 똑같은 결론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도 B도 다 세제곱이 마이너스 2고 6제곱이 2가 되는 행렬들입니다. 자, 그러면 A 1승부터 A 6승까지 더하면은 A 세제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한 건 부호가 반대니까 사라지고요.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부호가 반대니까 사라지고요. 이렇게 둘이 더한 것도 부호가 반대니까 사라져요. 6개씩 더하면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6의 배수까지 더한 것들은 다 0으로 마감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남는 건 6의 배수까지 48까지 더한 건 끝나 있고요. A 49승과
A 50승이 남고 뒤엔 뭐가 남겠어요? B 49승과 B 50승이 남는데요. 얘네들을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있죠? 6제곱이 지금 2잖아. 그러면 이거는 A 더하기 A 제곱이고 얘는 B 더하기 B 제곱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A랑 B 더해버릴까요? A랑 B 더하면 뭐예요? 단위행렬 2죠. 그렇죠? 그리고 A제곱과 B제곱은 어떻게 하냐면요. A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A제곱은 이렇게 할 수 있죠. A-2. B제곱도, B제곱은 얘네들 넘어가면 B-2거든. 그래서 얘를 A-2, B-2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예요? A죠. 얘는 B-2죠. A 더하기 B가 단위행렬이죠? 단위행렬에다가 2 빼니까 뭐예요? 영행렬.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바꾸라고 했잖아요. 간단히 바꾸면 뭐가 된다? 영행렬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행렬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행렬이 연립방정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걸 다 풀면. 그래서 연립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행렬로 한번 썼을 뿐이에요. 자, 일단 문제는 읽어봤을 테니까 지난달 회원수는 23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를 쭉 써보면요. ax 플러스 1y가 230이다 나오는 내가 지금 필요한 관계식이 문제에서 행렬로 준 관계식이 이거예요. ax 플러스 1y y죠. 는 230. 이게 되는 a를 찾아야 되고 4x 플러스 by가 200이 되는 이런 b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 정보는 다 말로 써 있고 그 말을 이제 해석하면 지난달 회원수가 230인데 지난달 남자가 X명, 여자가 Y명이라고 그랬으면 X 더하기 Y가 230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Y려면 여기가 X여야 되잖아. X의 개수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뭐다? 1.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행렬의 뭐 연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의 이해가 더 중요해요. 행렬을 곱하기로 표현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4x 플러스 by가 200이다. 이걸 만족하는 이제 xy를 내가 찾아야 될 텐데 x명이 얼마고 y명이 얼마인지를 알면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알 수 있는 식이 일단 하나 있어. x 더하기에 있는 230이야. 그 다음에 xy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찾을 거예요. 더 찾아서 xy를 찾아서 난 여기 대입할 거야. xy에 대한 관계식이 뭐가 있냐면 이번 달은 남자 수가 지난달보다 8% 증가했대. 그러면 이번 달의 남자 수는 지난달 X명보다 어떻게 내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8. 이번 달 남자 회원수는 이렇게 돼요. 거기다 여자 회원수는 원래 Y명이었는데 10% 감소했대. 1 빼기 100분의 10. 요게 이제 이번 달의 여자 회원수겠죠? 이게 이번 달의 남자 회원수.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몇 명이 증가했대? 4명이 증가했대요. 그럼 이거는 234가 된 거죠. 원래 230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서 위에 있는 식 있잖아. x 플러스 y가 230. 그리고 요거 있잖아. 둘을 연립하면 xy가 나오는 거예요. 그 xy를 여기 집어넣어서 b를 찾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려면 100을 곱해주는 게 좋겠죠? 100 곱하면은 108x 플러스 90y는 100을 곱하면 23400이죠. 일단은 선생님이 바로 보면 9로 지금 약분이 되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9 한번 할게요. 12x 플러스 10y는 9로 약분하면은 26, 9, 6, 54, 26, 2600. 이렇게 했더니 2로 한 번 더 되죠? 그래서 6x 플러스 5y는 1300. 네, 여기까지. 요거랑 요거 있잖아요. x 플러스 y가 230.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 y를 찾으라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자, x 더하기 y가 230이니까 저거 5배에서 여기다 쓰면요. 5x 플러스 5y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30배에 5배 하면은 1150인가? 이렇게 나오죠. 두 위아래 빼면요. x는 150 나오고요.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x가 150이면 y는 80이죠. 나 맞게 구인지 한번 볼까요? 지난달에 남자 회원수가 150이야. 근데 8% 증가했으면 100분의 8을 곱하죠? 그럼 1.5의 8이니까 12명일 거예요, 아마. 그쵸? 12명 증가하고.
여자는 10% 감소했다며. 근데 10%, 80명이 10%는 8명이잖아요. 8명 감소해. 12명이 늘었고 8명 감소하면 4명 는 거 맞죠? 제대로 구했네요, 나 X.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B를 찾으라고 하는 건 X에 150, Y에 80 넣어서 적을 그냥 푸는 거예요. 150 집어넣으면 600. 그리고 B가 80, 80B. 해서 20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80B가 마이너스 400이어야 돼요. B는 뭐예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 A는 1. 그래서 A, B를 더하라고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 건 A 더하기 B.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요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죠? 선생님이 이 20번 문제를 내면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에 한 문제 한 문제, 중요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몽땅 다 넣어서 하나로 넣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1등급 변별 문제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요 3차 방정식이 중근 알파와 나머지 한 근 베타를 가지는데요. 알파, 중근인 알파가 베타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0이 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라서 알파 베타를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구하면 뭐 B라도 구하든지 어떻게든. 알파 베타를 구했다고 칩시다. 이 한 문제, 이게 한 문제인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를 여기 집어넣어서 이 부등식이 풀리겠고, 아이고, 부등식을 안 적었네요.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이 풀리겠고, 여기 있는 부등식도 풀리겠죠. 이걸 풀려면 K도 뭔지 알아야 되겠죠? 뭐 K는 부호만 사실 중요하죠. 이게 양수냐 음수냐 나누게 할 거니까. 어쨌든 두 개를 풀었을 때 정수해가 5개가 되도록, 그러면 얘를 풀고 얘를 푼 다음에 겹치는 거 찾았을 때 그게 5개가 되도록.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텐데 K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K는 음수여야 돼요. 왜 K가 음수일까? K가 음수여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니까 모이고 얘는 벌어지지. 그래야 이게 겹치는 부분이 정수가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도 벌어지고 얘도 벌어지잖아? 그러면은 합쳐도 뭔가 벌어지는 그림이야. 그러면 정수는 5개가 아니라 무한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쭉 가고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그치? 눈치 빠른 친구들은 K가 0보다 작을 거라는 걸 아마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이걸 풀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먼저 해야 되죠. 조리제법 해보면 1, 3K, 0, 마이너스 4K 세제곱. 눈치 파는 친구들은 보일 거예요. K가 K세제곱이랑 마지막에 계산이 돼서 없어지려면 K가 곱해져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K 아니면 마이너스 K일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감이지만 K 해볼게요. 1K, 4K, 4K제곱, 4K제곱, 그럼 여기 4K제곱. 세제곱이죠. 그럼 0. 이렇게 되죠. K로 했더니 이게 나오네. 그러면 X-K 하나랑 그 다음 여기가 x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k 제곱이란 말이야. 이거 x 플러스 2k 전체 제곱이란 거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 말했던 중근이 마이너스 2k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2k구나. 그리고 베타는 뭐구나? k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달라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k는 0은 일단 안 돼요. 0은 안 되고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은 K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K를 찾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K 제곱이죠. 이게 20. 그러면 요거 풀면 나오는 K가 풀마 2예요. 근데 K가 2면요.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2예요. 알파가 더 작죠? 안 돼요. 알파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K는 2는 안 되고 K는 뭐여야 돼요? 최종적으로 K는 마이너스 2여야 돼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다. 알아냈고요. 그때 알파, 베타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알파는 뭐예요? 4고,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 근데 이걸 한 문제로 내면 이제 20번 정도는 아니고 한 13번, 14번 그 정도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오는 거야. 요걸 이제 다시 푸는 거죠. 알파, 베타의 K까지 요거 집어넣어서. 자, 위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에 이제 두 번째 라운드야.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요렇게 안 쓰고도 바로 풀리는 친구는 풀어도 돼요. 요거 하나. 그리고 밑에 요거 있죠. 요거 풀려면 우리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1로 되고 둘 다 마 붙이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해서 쓰면 x 빼기 n 플러스 2 x 빼기 n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위에 거 풀 건데요. 마이너스 약분하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바뀌죠? 그러면 두근 사이로 답을 쓰죠. 그래서 위에 걸 풀면 마이너스 2부터 x가 4까지 이렇게 되고요. 얘를 풀면 n 플러스 2와 n 마이너스 1이 근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n은 뭐든지 간에 1 뺀 거랑 2 더한 거는 1 뺀 게 더 작죠. 2 더한 게 더 크고. 그래서 n 마이너스 1이 왼쪽이라서 x는 n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는 n 플러스 2보다는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치는 순간을 생각했을 때 정수 x가 몇 개가 겹치도록? 5개가 겹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 따져야 될 게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나 왼쪽을 조금 지우고, 여기는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왼쪽을 조금 지우고 그래프, 수직선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좀 많아요. 그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거, 아까 쓴 거 먼저 표현을 했어요. 내가 딱 정해버릴 수 있죠. 미지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 걸 내가 그려야 되는데요. 아래 걸 그려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를 잘해서 여기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되도록? 5개가 되도록 하래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있고 그 중에서 얘까지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얘 그려서 겹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일단 몇 개가 있는지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미 들어가 있어. 얘 때문에 7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그렸을 때 그 중에 2개는 탈락을 해야 된다는 거야. 2개는 탈락. 그럼 봐보세요. n-1이 저 왼쪽 끝에 있고 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서 요렇게 되는 거는 얘 왼쪽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 7개가 다 들어가잖아. 그럼 안 되죠. 그러면 5개만 들어가려잖아. 5개만. 5개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 간격이 얼마야? 3 차이 나요. 3 차이. 3 차이 나거든. 그래서 일단은 자 마이너스 2 얘로 이제 걸러지려면 마이너스 2가 맨 처음에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빠질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빠지겠죠. 그래서 n 플러스 2가 여기 있다고 쳐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아마 몇 개일 거다 이게? 5개가 되겠죠. 7개였는데 5개가 되려면 2개 빠지게 하면 되죠. 그때 여기 잘 봐야 돼.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요 n-1이 어디 있는지를 좀 예민하게 봐야 돼요. 둘이 3 차이 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 하나, 둘, 셋 여기쯤 있어요. n-1이.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5개가 나와요. 맞아요? 그건 언제야? n 플러스 2. n 플러스 2가 어떨 때? n 플러스 2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지 2개가 빠지죠. 그리고 등호는 내가 경계는 따로 체크하라고 그랬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읽어야 돼. 색칠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일 땐 안 되고 얘가 0일 땐 괜찮아요. 0이어도 0부터 읽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케이. 이렇게 돼.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 칸 이렇게 올려볼 거야. 그러면 0이 빠져버리잖아. 맞아요? 0이 빠지니까 n 플러스 2가 여기쯤이거든. 여기쯤. 이렇게 되죠? 근데 n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면 n-1이 어디 있냐면요. n 플러스 2가 여기 있으면 n 플러스 1, n-1이 여기 있어. 그래서 n-1이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사실. 이게 간격이 이게 3칸인 거예요. 한 칸, 2칸, 3칸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 거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족하는 n은 몇 개냐 이거야. n은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는 안 되거든. 이건 안 돼. 그렇죠? 0보다 크면 안 돼. 근데 n 플러스 2가 딱 1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1이면? 1이면요. 1이 여기 들어가거든? 1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1, 2, 3, 4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n 플러스 2가 딱 1이면요. 1이면 여기가 n 플러스 2고 그래서 아까 생각한 것처럼 선생님 4개밖에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n-1이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로 가요. n-1이.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때는 여기 4개밖에 안 되는데요 할 수 있는데
여기 몇 개가 들어와 버리죠? 하나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몇 개요? 5개죠, 5개. 얘가 딱 1이고 얘가 딱 마이너스 2인 순간에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4개. 그래서 몇 개요? 5개요. 이게 딱 1일 때. 이게 1이라고 해도 되고 n-1이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같은 식이에요. 그쵸? 요때가 딱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요 값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봐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였거든. 근데 얘가 조금 올라오면 여기는 개수가 하나죠. 얘가 이쯤 오면. 근데 여기는 1이 빠져버려. 그럼 봐봐. 여기 하나, 둘, 셋, 넷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2개가 같이 들어가면서 3개가 들어갔으니까 5개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순간 여기는 들어가지만 여기는 들어오지만 여기가 안 들어가면서 4개야. 4개. 이 부등식 만족하는 게 4개야. 그러다가 딱 2인 순간, 오른쪽이 2인 순간, 딱 n 플러스 2가 2인 순간은 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3개거든요? 근데 얘가 2인 순간 n-1은 여기야. 그러면 요 2개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n 플러스 2가 2인 순간은 오른쪽으로 2개, 왼쪽으로 2개가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2가 또 뭐면 돼요? 2면 돼요. 또. 이거는 n-1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써도 돼요. 둘 다 같은 거라 그랬어. 이 두 식.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정수점들이 들어갈 때는 이게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5개인데 정수가 아닌 데서 끊기면 이제 정수가 안 들어가서 4개예요. 봐봐. 요 간격, 3이라는 간격을 유지시키는 거야. 3이라는 간격을 유지시켜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좀 더 가서 이쯤이라고 치잖아. 그러면 3, 4 2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선 됐지만 조금만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이건 들어가지만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하다가 이때 한 번 또 돼. 안 돼. 하다가 이때 또 한 번 또 돼. 그래서 n 플러스 2가 3인 순간 그리고 n 플러스 2가 4인 순간도 돼요. 이 정수점들을 가지고 이제 찍을 때 요렇게 그러면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2개죠. 그리고 요렇게 왼쪽으로 4개, 오른쪽으로 하나죠. 그 다음 n 플러스 2가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바깥으로 넘어가면 n-1만 여기 남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럼 얘 넘어갔으면 이제 얘가 일로 올 거냐. 근데 n-2가 여기면 n-1이구나. n-1이 여기면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딱 n-1이 뭐인 순간? 2인 순간. 그치? 그래서 요렇게에다가 하나 마지막에 되는 게 n-1이 2보다는 어때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는 작은 순간. 아까 여기서도 한쪽만 요 사이에 있을 때 됐잖아. 그거랑 비슷한 게 여기서도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둘 다 들어올 때는 양쪽 오른쪽 왼쪽이 다 들어올 때는 정수점들에서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를 찾으면 요거는 n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또는 이게 되려면 n이 마이너스 1일 때 되고 또는 이게 되려면 n이 0일 때 되고요. 또는 정수점들이 되는 거야. n이 1일 때 되고 또는 n이 2일 때 돼요. 이게 n일 때고 n이 2일 때야. 그 다음 마지막 요거 있죠. 요거는 n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일 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수 n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사실 자연수 중에 뭐밖에 안 돼요? 1, 2, 그리고 여기서 자연수는 뭐? 3. 그래서 1, 2, 3 3개를 더하면 되겠죠? 1, 2, 3 3개를 더하니까 답이 뭐예요? 6이고요. 아마 선생님이 너무 생각 없이 풀어서 그런데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본 친구들은 사실 이쪽은 안 했을 거야. 그렇죠? 자연수 n이니까 n 플러스 2가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 더하면 되죠? 3개 더하면 6이 답이 나와서요. 4번이, 보기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서술형 2번입니다. 뭐 너무 유명한 문제죠. 많이 나왔던 문제고. 자,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 방법을 서로 구하래요. 조건을 주죠. 각 바구니는 1개 이상 4개 이하가 들어가야 되고요.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씩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낸 이유는 객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답도 외웠을 정도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걸 경우의 수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구간 그 상황을 나누고 그 상황마다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다 채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본 거예요. 자,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다가는 연습장처럼 계산할 때 좀 써먹고요. 실제로 내가 답안지 쓸 때는 여기다 답안지 쓰듯이 해볼게요. 답안지에는 너무 자질구레한 계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이 계산을 어느 정도 알면 당연히 이 풀이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걸 학교 선생님들은 알기 때문에. 자, 일단은 빨간 공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몇 개 이상 못 넣었는데 2개 이상은 못 넣었는데 그럼 무조건 들어가려면 하나 들어가라는 거거든. 근데 빨간 공이 3개 있어요. 빨간 공이 3개 있는데 5개의 바구니에 하나씩만 넣으려면? 그러면 일단은 5개의 바구니에서 빨간 공이 하나씩 3개는 들어가라 이거야. 그러면 바구니 5개 중에서 3개는 빨간 공을 하나씩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끼리는 구분 안 가요. 그러면 빨간 공 3개를 그냥 집어넣으니까 5개의 바구니 중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죠. 5개. 5개의 바구니 중 빨간 거 한 개씩 넣는 바구니 고르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라고 해도 되고 방법의 수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5. 5개 중에서 몇 개의 바구니를 골라요? 3개. 뭐 지금 먼저 뽑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뽑으면은 다 빨간 공 넣는 거니까 순서가 중요하잖아. 만약에 빨간 공이 다 달라. 다 다르면 당연히 누가 먼저 나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빨간 공을 넣는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빨간 공끼리 구분 안 간다 그랬으니까 C가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다가도 그려도 되겠네요. 자, 뭐 A 바구니 그려도 괜찮아요. B 바구니, C 바구니, D 바구니, E 바구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빨간 공들을 집어넣었어. 빨간 공 3개 골라서 집어넣기로 했잖아요. 바구니 A, B, C 넣었다고 칩시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될 건 파란 공이 6개 있어요. 파란 공 6개를 이 5바구니에 잘 넣어주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5바구니에 6개의 공을 넣는 방법이잖아. 6개를 5개로 쪼개는데 이게 있어요. 각 바구니에는 1개 이상 4개 이하로 들어가야 돼. 1개 이상 4개 이하. 1개 이상씩은 있어야 된다잖아. 그러면 D랑 E에다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란 공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은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1개 이상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그걸 뭐 나중에 처리하는 거는 좀 복잡해요. 아예 파란 공을 어떻게 하면 돼?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파란 공은 그냥 나머지 애들한테 넣어준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빨간 공 하나씩 넣을 걸 고르고 나머지 바구니에 그냥 파란 공을 넣는 거야. 파란 공 넣는 방법의 수가 따로 있나요? 아니야. 빈애들한테 넣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야. 이해갔죠? 그래서 빨간 공이 없는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빨간 공 없는 바구니에 파란 공 넣기. 이건 한 가지예요. 그렇죠? 넣기는 한 가지. 그러면 이제 공이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남은 공이 4개예요. 파란 공 4개. 6개였는데 2개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건 파란 공 4개를 5개의 바구니에 넣어야 되잖아. 그럼 파란 공 4개를 4개로 넣는 방법은 자, 제일 한쪽에 제일 큰 거부터 나는 항상 만들죠. 여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면 3개거든. 그러면 3, 1, 0, 0 이렇게 넣는 방법 있어. 0, 0, 0이구나. 5개니까. 3, 1, 0, 0, 0. 선생님 3은 어디 바구니 넣죠? 그건 나중에. 일단은 어떻게 숫자 조합을 만들지부터 생각하자 이거야. 됐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2, 1, 1, 0, 0 이것도 되고 2, 2, 0, 0, 0 이것도 되죠? 그 다음 2로 하는 거 끝났으니까 1, 1, 1, 1, 0 요 4가지 말고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넣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1번 케이스. 케이스 1. 남은 공 4개를 네 개를 3개, 1개, 0개, 0개, 0개 넣는 방법. 뭐 이 정도만 써도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3, 1, 0, 0, 0 넣는 방법의 수는
일단은 공을 넣어야 되는 바구니를 2개 고를게요. 5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되죠. 그게 뭐야? OC 바구니 고르기. 공 넣는 바구니 고르기 곱하기 2개가 나왔어. 그러면 나 A, B에 넣기로 했는데 그러면 누가 3개 들어갈지 골라야 되지. 그게 몇 가지예요? 2가지. 그치? A가 3개 들어갈래? B가 3개 들어갈래? 3일이니까 누가 3개 받을래 해야 되잖아. 그게 사실은 2팩이에요. 2개 나열해라 이거야. 순서를. 앞에 오는 사람이 3개 가져 이거야. 2팩. 진짜? 공개수 결정. 나누기.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2번째. 공간이 좀 없네요. 자, 남은 공 4개를 뭐 그냥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2, 2, 0, 0, 21100을 먼저 썼네요. 21100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거는 5개 중에서 3개의 바구니를 먼저 고를게요. 5개 중에서 3개의 바구니를. 공 들어갈 3개 고르는 거야. 공 넣는 바구니 고르기. 곱하기 3개 중에서 하나는 2개 집어넣을 거지.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왜? 하나 들어갈 거는 공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넣는 거야. 근데 2개 들어가는 건 중요하잖아. 걔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줘라? 하나를 골라줘라. 공 들어갈 거. 근데 여긴 C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3개 들어갈래 고르는 거잖아. 그냥 셋 중에 하나. 됐죠? 자, 3번. 여기다 할게요. 남은 공 4개를 2개, 0개, 0개, 0개 넣는 거. 이거는 5개 중에서 2개의 바구니를 고르면 끝나요. 왜? 2개 바구니 골랐어. A, B가 2개씩 더 들어가기로 했어. 그럼 얘네는 그냥 2개씩 넣으면 끝나죠? 내가 먼저 할래? 내가 3개 받을래? 이게 아니잖아. 둘 다 2개씩 넣기로 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누가 2개씩 더 받을래?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둘이 뽑혔을 때도 제일 먼저 뽑힌 놈이 3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이거랑 이거랑. 자, 마지막 4개. 4번. 11110. 이렇게 되는 거는 5개의 바구니 중에서 4개를 골라버리면 되죠. 아니면 안 받는 하나를 고르거나. 그래서 NCR과 NCN-R이 같은 게 이런 거잖아요. 5개 중에서 하나씩 받을 바구니 4개 고르나 아무것도 안 받는 바구니 하나 고르는 거나 상황이 같다. 그래서 이건 이제 OC4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공간이 없긴 한데 최종적인 계산은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10이죠. 10 곱하기 요 4가지 케이스를 다 더해서 쓰면 되겠죠. 얘는 20, 얘는 30, 얘는 10, 얘는 5죠. 그래서 10 곱하기 65인가요? 그래서 650개가 서술형 2번의 답이 되게 됩니다.